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김항식입니다. 여러분 결혼하셨나요? 만약에 결혼하셨다면 주례 선생님을 모셨나요? 주례 선생님께서 주례를 서실 때 신랑 신부인 여러분들은 고통을 받지 않으셨나요?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객으로 가셨다면 주례 선생님께서 주례 서실 때 듣지 않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셨나요?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? 대한민국 주례는 재미없다. 너무 길다.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. 검은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하는 것 이외에 무슨 말을 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장 매력적인 주례를 누가 섰는지,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합니다. 어떤 개그맨은 잘 살아 라고 한마디 하고 끝냈다고 합니다. 그게 최고의 주례 또는 주례사라고 이야기하고들 합니다. 그런데 그게 최고의 주례사가 될 수는 없겠죠. 적어도 신랑 신부 및 또 하객들에게 이거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겠죠. 저는 이호령 교수의 주례사를 높게 평가합니다. 칼릴 지브란의 아름다운 간격이라고 하는 시 구절을 꼭 삽입해서 주례사에서 말씀해 주십니다. 여러분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실까요? 주례 앞에 서 있는 두 신랑 신부, 너무나 행복한 사랑의 관계입니다.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. 처음에는 그것이 행복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랑은 신랑 나름대로, 신부 나름대로의 세계가 존중되어야 되는데 밀착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.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에는 간섭으로 돼버리고 부담으로 되어버리는 것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. 그것은 신랑 신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. 연애할 때는 한시도 떨어지면 안 되는 사랑의 순간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1년 2년 지나고 일상사로 돌아갔을 때 신랑 또는 신부만의 나름대로의 세계가 존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때도 간격을 밀착시켜 놓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. 그래서 조금만 떨어지려고 해도 서로 섭섭해하고 나중에는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? 큰 나무가 있습니다. 그 옆에 새끼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. 엄마 나무는 새끼 나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옆에 끼고 있다고 합시다. 보호해 주려고. 그런데 모든 태양 혼자 다 받습니다. 그 밑에 있는 우리 애기 나무는 햇볕을 받지 못합니다. 왜? 엄마의 거대한 그늘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모든 영양분을 엄마가 내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빨아들입니다. 비실비실 말라 죽습니다. 만약에 그 새끼 애기 나무가 저만치 떨어져 있다면, 엄마와 마주보고 있었다면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점점점 무럭무럭 자라서 엄마보다 더 큰 나무로 성장하지 않을까요? 그것을 바로 칼릴 지브라는 이야기한 것입니다. 아름다운 간격입니다. 그 사이에 아름다운 바람도 지나가야 됩니다. 또 그 사이에 아름다운 태양 햇볕도 내리쬐야 됩니다. 그리고 마주 보고 있는 것입니다.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. 떨어져서 와인 한잔하고, 떨어져서 케이크를 같이 나눠 마시고, 떨어져서 함께 춤을 추기도 하고, 그랬을 때 두 부부는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. 서로 이렇게 양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한쪽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립해서 필요할 때 힘을, 그리고 떨어져서 독립적으로
가야 할 힘을 발휘할 때는 혼자 갈 수 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만약에 요 정도 이야기를 한 3분 정도 신랑 신부 및 하객께 들려주었다고 한다면 매력적인 주례사 아닐까요? 저도 제자들이 부탁해서 1년에 한두 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이호령 교수의 이 아름다운 간격의 예를 약 한 3, 4분 정도 들려줍니다.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. 저는 그것을 모두 잘 쓰는 것은 아니지만 화선지에다가 붓으로 전문의 시를 써서 신랑 신부에게 그 자리에서 전해줍니다.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신랑 신부 중에 한 사람이 하객들에게 읽어주도록 합니다. 상황이 돼서 신랑 신부 집에 혹 가게 되면 어떤 친구는 그것을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놓기도 합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례를 선다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주례를 서시겠습니까? 제가 이렇게 신랑 신부에게 이야기했을 때 흥미를 갖고 함께 해 주었습니다. 물론 저도 과거에 이 글을 보기 전에는 아마 제가 주례를 섰을 때 하객들 모두 식당 가지 않았을까요? 그리고 신랑 신부 엄청난 고통을 받지 않았을까요? 그리고 주례사는 5분을 넘기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. 임팩트 있게 꼭 필요한 내용만,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정도?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 참 좋은 주례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저 역시 이것을 터득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.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행복한, 그리고 모두 의미 있는 주례사가 결혼식장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례사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지 저 역시 궁금합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